4월 16일 토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출처 명시 팩트만 전해드립니다. 호치민 중심의 찜질방 부지 분쟁으로 긴장. 거의 10개월의 계약 만료 후 쥐던사 3군의 1600제곱미터 부지 소유주는 찜질방 주인에게 건물 반환에 30억 동 지원하는 데 동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호치민에서 한국 찜질방 대표가 베트남 대기업에 뒤통수 맞았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4월 15일 쥐던 상업투자개발화 골든 로터스 사간의 3군 파문묵타익 27-33 부지 분쟁으로 호치민시 인민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골든 로터스사 대표는 항소를 유지하고 이 회사가 쥐던사의 건물 상환하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3군 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에 따르면 쌍방이 체결한 업무협력의 계약은 형식과 내용상 위반으로 무효이며 쥐던사는 계약한 대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 등록 절차를 미이행했다며 법원의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골든 로터스 사 대표는 찜질방 투자에 많은 돈을 썼다고 했습니다. 쥐던사가 되찾고자 하면 700억 동의 전체 투자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현재까지 쥐던사에 배분한 수익은 280억 동이 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외국 요소가 있으므로 1심 법원이 처리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골든 로터스 측은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취소하고 시급법원으로 넘겨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쥐던사 대표는 1심 법원 판결이 근거가 있다며 피고의 의견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2016년 1월 4일 쥐던사와 골든 로터스는 3군 보티사우로 파스페르 208번지와 파무묵타인로 27-33의 면적 1600제곱미터의 부동산의 투자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쥐던사는 토지 개발권으로 투자, 골든 로터스사는 사업 조건과 부지 용도에 적합한 상가와 사무실 건축에 자본을 투자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영업에 들어가면 쥐던사는 매월 사업통을 받습니다. 3년차부터는 수익의 5%가 추가됩니다. 계약은 2021년 7월 만료입니다. 그러나 협력 과정에서 골든 로터스는 합의를 바르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3년차 수익 5% 인상을 여러 이유로 해주지 않았으며 쥐던사의 동의 없이 임해 개조, 보수, 신축을 했습니다. 양측 계약이 만료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부지를 돌려달라 요구했고 받지 못해 소송해야 했습니다. 쥐던사는 당국이 승인한 권리에 따라 보수하기 위해 되돌려 받고자 합니다. 라고 원고의 대리인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배심원과 검찰 측 대표는 골든 로터스가 적절한 수익을 배분하면 2에서 3년 추가 계약할 수 있는가?를 수차례 원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쥐던사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더 이상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검찰 측 대표는 재판부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3군 인민법원에 넘겨 다시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은 의논 끝에 4월 19일 심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 분쟁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상황이라 재판 결과가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다만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알린 모 유튜버에게 제가 이 1심 사건 당시 보도를 요약해서 언론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사실이 아니면 정정 요청하는 게 좋겠다는 댓글을 달았더니 그냥 바로 삭제하는 걸로 봐서 양측 모두 100% 신뢰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페북에서는 3월 초 쥐던사가 사무실 보수한다며 시멘트 등을 가져오자 충돌이 발생하여 보안회사를 고용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찜질방 측에서는 시멘트에 물을 부어 못쓰게 했고 이후 보안회사 사람들이 외부인의 찜질방 출입을 못하도록 협박하는 대치 상황이 잠시 있었습니다. Mời anh chị vô đường này giùm em đi. Có gì em hướng dẫn được vô rồi.
Vô đây được chị. Không có vô vô là không có vô vô, đây không có cho vô. Đi vô nè chị. Ăn đụng phụ nữ người ta đó nha. Cái này là phụ nữ người ta đó nha. Không có vô. Đi vô anh chị. Đi đi. Mở lối đó vô cho khách vô đi. Khách hàng mà anh đâu có biết chủ này là ai đâu. Tôi là chủ đây. Hả? Không, anh là vì cái chủ còn bên Không em. biết, tôi làm có cho vô rồi đó. 댓글도 양측으로 갈려 논박이 오고 가는데 기사가 전반적으로 원고 측에 유리하게 쓰여진 것 같아 골든 로터스 측에서 한마디 더 해보면 대댓글 중 하나인 이 계약에는 아마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세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냥 몇 년 임대하는데 700억 동을 쓰고 수익 공유에 매달 4억 동을 냅니까? 예, 저도 공감하며 사실 양측 모두 말하지 않은 부분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트남도 이런 분쟁 시 특히 대도시에서는 바로 소송으로 가는 분위기이므로 계약서 쓰실 때 예전 관습만 아는 분의 말을 믿고 일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행료 징수 중지 시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 정체 우려. 신규 하이패스 카드 장착 차량 비율이 겨우 50%대이므로 관리부서와 기업 모두 전 노선 자동 통행료 징수 시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 정체를 우려합니다. 원안은 바로 전차선 하이패스 도입이었지만 현재 하이패스 기능이 보편화되지 않은 데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아예 카드가 없거나 있어도 자주 안 써서 금액 충전이 안 되어 있는 등 문제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도입 찬성자들조차 무작정 도입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범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예상됩니다. 관리부서는 진입 시 요금소에서 바로 카드를 설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없다고 할 시 고속도로에서 샛길로 빠지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차선은 기존 방식을 유지 허용할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를 가져서 보다 효과적인 솔루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무작정 한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했는데 다들 우려하네요. 코로나19 방역 때 그 정도 탁상 인정했으면 이젠 좀 학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이분들은 10년 전 베트남만 생각하나 봅니다. 베댓 1위는 초기 하이패스 차선 진입할 때 카드가 없으면 몇 배 비싼 티켓을 사도록 하면 혼잡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자본주의의 행정 방식이죠. 8천만 동 빌려주고 못 기다려 바로 죽이고 금품 갈취 하나. 풍반비는 한 여성에서 8천만 동을 빌려주고 얼마 후 갚으라고 했으나 그녀가 갚지 않자 채무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어제 종일 요란했던 꺼우저이 군관화동의 미니 아파트 거주 여성 H씨 살인 사건의 범인 풍반빙이 체포되었습니다. 당일 저녁 공안부대는 꽝빙성에서 남부로 가는 버스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4월 12일 오후 빙은 H씨 방을 찾아가 언제쯤 갚을 수 있냐고 물었으나 H씨는 600만 동만 갚고 나머지는 계속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양측은 다투었고 빙은 과도로 수차례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했습니다. 그 후 빙은 피해자의 아이폰 12와 유검은 휴대폰 1대와 400만 동을 빼앗아 도주하며 방문을 잠궜고 사흘 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하노이의 어머니 월 생활비로 4,600만 동 써서 충격. 최근 SNS의 주부 커뮤니티에서 하노이 4인 가족 월 생활비 4,400만 동이 공유되며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하노이 남뜰리엠 군의 의무엔티덤 씨는 궁금해서 자신의 가계비 통계를 냈더니 4,600만 동이 넘어서 놀랐습니다. 텀 씨는 한 회사에서 마케팅과 보험업을 하고 남편은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합니다. 부부의 평균 수입은 월 8천만에서 1억 동입니다. 두 자녀는 사립학교를 다니며 각각 연간 6천만 동과 500만 동을 냅니다. 4인 가족 모두 보험료로 월 1천만 동씩 냅니다. 아침은 외식을 하기에 내 가족 쌀국수 한 그릇에 15만에서 20만 동이 듭니다.
퇴근하면 6시 반이라 시장에 못 사고 마트나 온라인 주문으로 비싸게 삽니다. 자주 쓰는 자동차 일대와 오토바이 일대로 월 200만 동이 기름값으로 듭니다. 섬씨는 수입이 좋은 편인데 왜 남는 것이 없는지 의아했다가 놀랐지만 그래도 관점에 따라 한 가정이 편하게 살기에 좋은 지출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부부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이나 야외 피크닉을 갑니다. 나들이 비용은 약 50만에서 100만 동입니다. 이제 베트남에도 중산층이 형성된 것이 바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베트남만 아는 분들에겐 놀랄 일이겠네요. 호치민 많은 도로 침수, 고장난 오토바이 끌고 걸어가. 4월 16일 오후 폭우가 내린 후 고법군 레드토, 응우옌 방코 1호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많은 고장난 오토바이가 멈춰서 걸어가야 했고 일부 교통 체증이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음에도 응우옌 방코 1호는 계속 침수였습니다. 급류는 각 골목 주위에서 나와 더 낮은 길에 고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전기 오토바이 도입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